안녕하십니까. 김정구 GTV입니다. 2022년 2월 22일 새벽 5시에 기어코 러시아 군대는 우크라이나 동남북부 세 방향에서 동시다발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러시아가 침공을 기어이 저질렀습니다. 침공이 아니라 침략이죠. 남의 나라를 이유 없이 침공했으니까 침략이 더 어울리는 말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도시 7곳에 폭발로 봐서 폭격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수도인 키예프에도 폭격이 시작되었고요. 폴란드 국경의 그라코베츠 검문소 심사 창구 뒤로 차량 행렬이 줄을 섰습니다. 최소 800m 이상 길게 늘어섰다고 합니다. 상당히 공포스러울 겁니다. 항공편은 이미 결항이 됐고요. 우크라이나는 지금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인들은 이웃 국가가 침략을 당했다는 소식에 과거 2차 세계대전을 떠올리면서 우크라이나인 못지않게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폴란드는 2차 대전 독소전쟁 때 나라 전체가 전쟁터가 되어서 민간인만 650만 명이 목숨을 잃었었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 친러 지역인 돈바스 지역을 먼저 공격하고 장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지역은 2014년 크림반도 병합 이래 친러 반군과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대치하면서 소규모의 교전이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곳입니다. 대부분 러시아계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요. 러시아로서는 침공 작전이 쉬운 곳이기도 합니다. 국제사회 시각에서 본다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동부 루간스크주의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그리고 도네츠크주의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을 인정하고 서명을 함으로써 이제 우크라이나 정부로부터는 독립을 인정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우크라이나 영토인 돈바스 지역이 이제 우크라이나 땅에서 떨어져 나가서 러시아로 병합되기 일보 직전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일부라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나토와 미국이 러시아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데 우리는 친서방으로 가고 있는 이 우크라이나를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직접 경영하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러시아 안보를 지킬 수밖에 없다라는 두 가지 방향의 인식에서 전쟁이라는 수단을 행동으로 옮긴 것이죠. 지도상에 빨갛게 칠한 부분이 우크라이나 루간스크주와 도네츠크주의 인민공화국이 선포된 지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친러 반군이 장악하고 있던 곳이긴 하지만 우크라이나 영토인 이 루간스크주와 도네츠크주의 일부가 러시아가 인정해준 독립국가라는 타이틀을 달고 떨어져 나간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두 인민공화국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독립을 인정해 줬다고 볼 수 없는 거죠.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이 두 지역을 독립해 준다면 국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크라이나 영토 일부를 러시아가 개입해서 러시아 마음대로 러시아가 인정해 주었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있을 수 없는 당연히 국제법상으로는 불법이며 위반인 것입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나는 러시아에 불만이 없다. 그저 평화를 원할 뿐이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나의 할아버지도 소련군 대령으로 활동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감정에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탱크가 밀고 들어오고 미사일이 나르는데 감정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평화를 사랑한다고 해도 아무리 그런 좋은 말로 외친들 국가의 안보가 감정이나 호소로서 나라를 지킬 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 딱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아직도 21세기 강자의 논리가 번제하게 살아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확인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돈바스 지역의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반군의 교전은 지금 이제 6일째 계속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의 공격을 가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반군의 공격인지 러시아군의 공격인지 아직 불분명하기 때문이죠. 블룸버그 통신에 의하면 루간스크 스차스티의 지역 발전소가 폭격으로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 공급과
난방이 끊겨서 최소 1만 1,500명이 피해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역시 누가 포격했는지 불분명하다는 얘기죠. 도네츠크에서는 방송국에 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한편 돈바스 친록의 사람들이 이 혼란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 러시아 진군에 환호하고 있습니다. 깃발을 들고 축포를 쏘며 독립을 축하하는 그런 분위기죠. 러시아 국내에서도 푸틴의 지지도가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다수의 러시아 국민들이 푸틴의 이미지는 대통령이 아니라 러시아의 짜르, 즉 황제로 보고 있는 것이죠. 바로 러시아 국민의 이 지지도가 푸틴의 야망과 합치되어서 힘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러시아 국민들의 인식이 이번 사태 한 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 국민들 왜 이럴까요? 미국의 국무장관 블링컨 장관은 약속했던 러시아 외무부 장관과의 회담도 취소해버렸습니다. 더 이상 무의미하다. 러시아가 침략을 감행했는데 회담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일부라는 등 푸틴의 최근 발언으로 미루어 볼 때 과거 러시아 제국 재건이 그의 최종 목표라고 블링컨 장관도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 러시아가 서방 국가에 내놓은 세계 중점 요구 조항이 있었죠. 사실 이 들어줄 수 없는 요구 조항, 이것은 러시아의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미국과 나토가 우리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무력을 쓰지 않을 수 없다. 러시아가 그렇게 말했죠. 무력 침공의 최후 통첩으로 명분을 쌓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던 겁니다. 결국 러시아의 모든 움직임이 전면전을 가리키고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가 이렇게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숨겨진 그 푸틴의 야망을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최고의 정보망을 갖고 있는 미국이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런데도 심각하게 그리고 일찍 대처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의문이 남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체를 합병하겠다는 것이 목적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국제사회가 구축한 유럽의 평화와 안보체제, 즉 나토를 해체하기 위해 싸우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다는 분석입니다. 새로운 냉전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이야기죠. 러시아 침공과 더불어 미국과 유럽연합은 제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개인적 제재도 물론입니다만 러시아는 큰 소리치고 있습니다. 미국과 독일이 제재한 해저 가스관 중단에도 러시아는 콧방귀를 꼈습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앞으로 유럽인들은 천연가스 1000입방미터 즉 1000리터를 2000유로 우리 돈 약 270만 원에 사야 하는 멋진 신세계에 온 것을 환영한다 라면서 비꼬았습니다. 되레 서방이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공경에 빠질 것이라고 비웃었죠. 실제로 유럽의 에너지 확보 문제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와 더불어 양날의 칼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천정부지로 가스값이 오를 테니까요. 캐피탈 이코노믹스의 애널리스트들은 지금 발표된 수준의 제재로는 러시아의 GDP를 1% 정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시프트 달러 경제망에서 러시아를 배제하는 조처가 나오면 점차 러시아의 GDP가 5%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격차이죠. 그런 반면에 러시아 중앙은행의 외환 보유고는 6,306억 달러로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그래서 큰 소리 치고 있는 것일까요? 달러 비중도 2014년 47%에서 현재 16%까지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서방의 제재가 올 것을 예측해서 이에 대한 대비를 해오고 있었다는 해석입니다. 강도 높은 제재가 미국 측과 서방 측으로부터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러시아가 제 아무리 빡세게 나온들 제재의 속도와 강도에 따라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향한 진군의 방향키를 돌리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도 충분히 관측할 수가 있습니다. 상황의 진전에 따라 유리한 지점을 확보한 후에 돈이 많이 드는 물리적 전쟁은 매듭을 지을 가능성이 있다고 점쳐지고 있는 것이죠. 전쟁의 주도권은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운명은 러시아의 계획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의 최종 목표는 당장은 아닐지라도 우크라이나 합병이죠.
국제사회가 불법이라고 아무리 아우성을 쳐도 이제 첫 단계로 돈바스 지역 합병을 거쳐서 점차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을 석권하면서 북쪽의 벨라루스처럼 친러 국가로 만들고 중국에는 합병으로 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구한 말 일본이 소위 1905년 을사늑약이라고 하는 외교권을 박탈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은 외교권이 없으니 우리가 보호국으로 만들어 주겠다 이러면서 일본은 1910년 합병을 해버린 역사를 갖고 있죠. 당시 그런 역사를 우스갯소리로 만든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린아이 떡을 뺏어 먹을 때 별떡 만들어 줄게 하면서 뜯어먹고, 그 다음에는 달떡 만들어 줄게 하면서 또 뜯어먹고, 마지막 단계로 꿀떡 만들어 줄게 하면서 아주 먹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이런 계략을 알고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현실화되어버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